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실 송은기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Tools Universal Fake Image Detectors that Generalize Across Generative Models 라는 논문으로 페이크 이미지 디텍션 분야의 논문입니다. 다음은 어, 비전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들인데요. 이제는 최근이라고 하기도 상당히 오래된 생성형 모델들의 결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달2, 스테이블 디퓨전 등 유명한 생성형 모델들이 있고, 그 결과물들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져서 이게 결과물들이 원래 있던 사진인 건지 아니면 모델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인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덕분에 사용자들은 원하는 이미지를 좀 바로바로 만들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요. 상당히 그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인지 생성한 이미지인지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수준의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을 사람이 그렸는지 AI가 그렸는지 맞추는 퀴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퀴즈를 내기 위해서라면 좋겠지만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고 다양한 가짜 이미지들이 범죄에 사용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요. 처음부터 비도덕적인 의도를 갖고 생성하는 이미지들도 있어서 이제는 가짜 이미지가 너무나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분석하지 않으면 판별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이미지 탐지를 왜 해야 되는지, 가짜 이미지 탐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양한 방식으로 가짜 이미지를 구분해내려는 시도들이 좀 여럿 있었는데요. 어,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제너럴한 디텍터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전의 방식들이 제너럴하지 못하다는 점을 좀 문제 삼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글이 작성되었고요. 그렇다면 왜 제너럴한 디텍터가 필요한지라고 물어본다면 그 답은 이제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생성형 모델이 등장할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는 페이크 이미지가 겐 모델 기반에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들이 많았고요.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디퓨전 기반 이미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참고했던 연구에서도 CNN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탐지하는 거는 좀 꽤나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제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디퓨전 모델이 등장하고 과연 그 모델에서 생성된 이미지들 결과물에 대해서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냐라는 것이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제너럴한 디텍터를 구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CNN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탐지하는 그 디텍터의 성능입니다. 일단은 이 논문에서 참고했던 연구이고 제목은 CNN Generated Images are Surprisingly Easy to Spot for Now라는 논문이고요. CVPR 2020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성능 측정을 위해서 프로겐으로 만든 36,000개의 가짜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진짜 이미지, 36,000개 진짜 이미지를 사용해서 1대1 두 개를 합해서 총 72,000개 진짜 가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성능 측정을 진행을 했고요. 어, 디텍터가 진짜 가짜를 판별하도록 했을 때 평균적으로 겐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80% 정도의 높은 성능을 보이는 데에 비해서 디퓨전 모델로 생성했던 이미지들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50%에 달하는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찬스 퍼포먼스라고 이제 무작위로 그냥 찍었을 때 성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리얼 페이크 어큐러시 쪽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 디퓨전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 중에서 리얼로 판단한 거는 뭐 거의 99는 다 맞췄지만 페이크라고 판단한 것 중 정말로 페이크였던 이미지들의 비율은 3%, 4%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사실 이 디텍터는 디퓨전 모델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 전부 다 리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전의 디텍터가 소타임에도 불구하고 제너럴한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이 저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좀 분석을 한 과정이 논문에 있어서 어, 마-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TSNE 시각화 그림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서 사용했던 프로겐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페이크 리얼, 그리고 디퓨전으로 만들어진 페이크 리얼 이미지를 어,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해서 그 TSNE를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실 거는 각 데이터들 사이의 분포 밀도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오밀조밀하고 한쪽으로 뭉쳐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로 좀 크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타 디텍터가 가짜 겐으로 사용된 가짜 이미지만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그 겐으로 생성된 가짜 이미지가 아니라면 전부 리얼로 판단했다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크 데이터 사이의 거리는 좀 많이 촘촘하고 리얼 데이터 사이의 거리는 비교적 먼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가짜 특징을 좀 잡는 데 더 특화가 돼 있는 그런 디텍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텍터가 이런 결과를 내는지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어, 해보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페이크 이미지 디텍션 분야에는 프리퀀시 스펙트럼 이미지를 프리퀀시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해서 각 생성 모델마다 남기는 흔적을 시각화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스타겐, 뭐 사이클겐, 그리고 여러 디퓨전 모델, 그리고 실제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프리퀀시 스펙트럼으로 시각화를 했을 때 특정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탐지하는 것이 아니고 겐의 성 겐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탐지하는 것이 된 이유로 이 패턴들을 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디텍터가 이 패턴이 있으면은 페이크 이미지다라고 판단하고 아니면은 리얼 이미지다라고 판단하게끔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조건들을 저자들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뉴럴 네트워크가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학습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학습을 하지 말자.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해서 더 이상 파인 튜닝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파인 튜닝 하지 않아서 그 고정된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자라고 먼저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논문의 주요 목표인 제네럴한 디텍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사용한 모델이 가능한 많은 이미지에 노출된 것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로우 레벨 디테일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로우 레벨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물체 엣지 부분의 픽셀 값이 급격히 변한다든지 그런 특성들인데 이게 왜 가짜 이미지에 대한 특성인지는 이제 생성형 모델로 만든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엣지 처리가 좀 점차 단계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물체의 가장자리 부분이 그 밝기 값이라고 하죠. 그 값이 갑자기 급격하게 확확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로레벨 디테일도 포착할 수 있어야 이 제너럴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조건들을 만족하는 모델이 클립이었고 클립 같은 경우는 그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뒤에 붙인 버전과 레즈넷 구조를 뒤에 붙인 버전이 따로 있는데 그중에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클립 VIT를 사용해서 저자들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개의 텍스트 이미지 쌍을 학습해가지고 가능한 많은 이미지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일본 조건을 만족했고요. 그다음에 14 바이 14 작은 패치 사이즈로 이미지를 토큰화해서 트랜스포머에 전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로우 레벨 디테일을 포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현한 구조를 그린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상당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학습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클립을 프리트레인드 버전 사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파라미터는 진행이 되는 동안 학습이 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류 작업을 하기 전에 피처뱅크라는 것을 형성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파란색 네모와 초록색 네모가 각각 피처뱅크입니다. 리얼 피처뱅크, 페이크 피처뱅크인데요. 이 피처뱅크를 만드는 방식은 리얼 이미지들을 클립에 넘겨줬을 때 발생하는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피처를 리얼 피처로 다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페이크 이미지를 클립에 넘겨줬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피처들을 전부 다 페이크 피처로 저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할 이미지를 클립에 넘겨줬을 때 마찬가지로 피처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피처 벡터가 어느 피처 뱅크에 좀 더 가깝냐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리얼이다, 페이크다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과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방법 두 가지를 썼는데 그림에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식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세팅입니다. 사용한 모델은 겐 모델, 그리고 디퓨전 모델, 그리고 이미지 복원, 그리고 해상도 복원 모델인 좀 others로 분류를 했고요. 베이스라인으로는 아까 맨 처음에 참고했던 연구인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클립을 사용했음에 또 똑같은 클립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프리트레인드 버전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어, 학습된 파인 튜닝된 버전을 사용해서 베이스라인으로 추가했고 패치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코어커런스 매트릭스 그리고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베이스라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값이 좀 많아가지고 주요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딥네트워크를 훈련했을 때 처음에 프로그램으로 학습한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립을 사용했을 때 그 프리트레인드 버전이 아닌 파인 튜닝된 버전을 사용하면 그거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학습되지 않게끔 프리트레인드 버전을 사용하기로 한 그 결정이 좀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과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한 방식입니다. 어, 봤을 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했을 때가 오히려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립 모델의 백본을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TSNE 시각화 자료를 논문에서도 추가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VIT 논문에 사용했던 VIT L14를 사용했을 때 페이크와 리얼 이미지를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짓고 그 데이터 사이의 거리도 뭔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좀 잘라서 가져오느라 파란색이 리얼 이미지고 빨간색이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결론으로는 기존의 페이크 이미지 디텍터의 분류 결과가 한쪽으로 싱크되는 문제, 그 겐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냐 아니냐만을 분류하는 문제로 바뀐 그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해당 문제 원인을 프리퀀시 스펙트럼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규모 데이터셋에 사전 학습된 모델 및 작은 사이즈 패치를 가진 모델인 클립을 사용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오히려 분류 태스크 학습시키지 않은 채로 프리트레인드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분류 성능을 이전보다 25% 이상 향상시켰다는 것을 의의를 둔 그 특징점을 준 논문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미지 도메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까 보여주신 저 프리퀀시 스펙트럼 맵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주요 분야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미지를 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로 변환을 해서 그거를 그냥 시각화했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이게 질문이 있는데, 이 연구의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 그 페이크 이미지 디텍션을 잘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모델들 중에서 클립 VITL 그 모델을 적용해서 성능을 측정해봤더니 성능이 좋아졌다. 이게 그냥 컨트리뷰션인 겁니다. 뭔가 네, 맞습니다. 클립이라는 뭔가 거기에 뭔가 커스터마이즈가 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썼던 건데 성능이 좋아졌다가 핵심인 거예요. 네, 오히려 그 파인튜닝 하지 않고 프리트레인드 된 버전을 그대로 갖다 썼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왔다라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완전 비전 데이터만 사용을 한 건가요? 랭귀지 모델 측면에서는 뭐 실험이 진행된 게 없나요? 랭귀지 측면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게 어떤 실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이 프리트레인드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이 딥페이크 디텍팅을 한 것 같은데, 디텍션을 한 것 같은데, 어, 왜 비전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한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랭귀지 관련해서는 뭐 아무런 실험 결과가 없다면,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제 클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클립을 사용해서 그냥 정말 클립이 비전 랭귀지를 사용한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실험 과정에는 랭귀지를 사용해서 뭔가 결론을 내거나 학습을 진행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렇게 클립이라는 모델이 자연어가 들어가면 자연어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뭐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뭐 캡셔닝 해주거나 이런 이제 멀티모달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페이크는 그 이미지 도메인에서만 진행을 한 건지, 네, 맞습니다. 이미지 도메인에서만 그 생성을 했고요. 그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할 때도 처음에 어,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그 처음에 학습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할 때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따로 겐처럼 1대1 대응되는 리얼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라이온 데이터셋에서 그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주고 그걸로 생성한 그 디퓨전 모델에 주었을 때 생성한 이미지를 그 페이크 데이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는 라이온 데이터셋에 있는 캡션이 달린 그 진짜 이미지가 리얼 데이터고요. 그 이미지에 달린 캡션을 다른 디퓨전 모델에 전달을 했을 때 생성되는 이미지가 그 페이크 데이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연구가 그 코드나 랭귀지 도메인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와, 제 생각으로는 뭐 잘
떠오르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페이크랑 리얼 데이터의 차이점을 이제 분석을 한 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 뭐 랭귀지 쪽에서 그런 걸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좀 생각해 보신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아이디어 어떤 거에 대한 아이디어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차시영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결국은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뭐 다양한 도메인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코드 도메인에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제가 좀 넘겨짓기로는 이 논문을 발표하신 게 뭔가 여기서 나오는 그런 방법론들을 이제 코드 도메인에도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들어가지고 혹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아직은 뭔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음, 혹시 아니시면은 이 페이크 디텍션을 그 코드 도메인에서 혹은 소프트웨어 도메인에서 조금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따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읽었던 논문 좀 리스트업 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논문 주제다 싶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네, 뭔가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예, 질문이 딱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